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면서 신항로 개척에 대한 폐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자, 신항로 개척의 배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와 비단 등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동방은 유럽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등의 여행기는요,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최고였죠.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지었고 이걸로 인해서 동방 산물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났어요. 그러나 향신료, 동방 물품인 향신료, 후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비단 같은 물품이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인들이요, 아예 직접 교역을 하고자 신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는요, 지리학과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또한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나침반도 발달해요. 그래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배경이 신항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캐러벨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카라벨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배입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항해사들이 이용하던 범선이고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항해할 수 있었던 카라벨선. 그리고 해도라고 하는 건 그 바다에 대한 그 지도 같아요. 아스트로라벨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도와 경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항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고요. 나침반은 역시 중국에서 발명돼가지고 이슬람 거쳐서 유럽에 전파된 기술입니다. 넘어갈게요. 신항로 개척의 전개 보겠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위치에서 지중해 무역에 불리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요,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구 개척에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 늘 불리해. 왜냐면 항상 늘 어디에 빠져 있으니까 대서양 쪽에.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대서양에 가까운 게 이 이베리아 반도 라인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 지중해 이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강대급들이 너무 많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대서양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했던 게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로 조금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애초부터 신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노력을 했던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스코 다가마는요, 이 포르투갈 사람인데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달한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하고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이 콜럼버스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인도로 가기 위해 대서양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인 서인도 제국에 도착하죠. 마젤란은요, 에스파냐 함대가 아메리카 남단을 돌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귀국하면서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기 지도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르투갈은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이후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를 차지하며 동방 무역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에스파냐는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 이후에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도 보시면 이 검은 색깔 항로를 타고 간 이곳, 그래서 여기 캘리컷, 여기 지금 인도에 도착한 거,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스쿠 다가마죠. 그러니까 니은이 뭐겠어? 바스쿠 다가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에스파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서인도 제국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사람, 이게 콜럼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깔 기억은 콜럼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이게 마젤란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젤란이 아마 그 필리핀에서 죽을 거예요. 끝까지 다 항해를 하지 못하고 여기 필리핀에 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 필리핀까지 갔다가 숨을 거두고 마젤란의 같이 항해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돌아와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죠. 그래서 디귿은
네, 마젤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본국의 식민지와 에스파냐 본국의 식민지 좀 보시면은 에스파냐는 주로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했으니까 주로 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유럽 무역의 중심은요, 지중해에서 어디로? 네, 대서양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중해에서만 놀던 이 유럽은요, 이제는 대서양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에 섰던 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예요. 왜냐하면 대서양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자,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죠. 자, 유럽 상인들은 그동안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던 동방 무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의 차와 면직물, 향신료 등을 이전보다 싼 값에 유럽으로 들여오게 되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는 감자, 옥수수, 담배 등이 유입이 됐고요. 이로 인해 유럽인들의 생활은 크게 변화하였어요. 여기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림 같이 보시면 원래는 여기 중간 사이에 이슬람 상인이 꼈었단 말이죠. 이슬람 상인이 꼈었는데 이게 이제 아니라 이제 스스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역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지금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아니어도 유럽과 여기 이쪽 지역으로 가야겠네. 잠깐만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이슬람이 중간에 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죠. 이렇게 있는데 원래 유럽 자체가요, 가려면 누구를 거쳐? 늘 이슬람을 이렇게 거쳐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역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랑 유럽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굉장히 많이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아메리카에서 뭘 가져왔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담배, 고추 이런 걸 가져오고요. 유럽에서는 소, 말, 돼지, 양, 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이걸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유럽인들은요, 원주민들 동원해서 금, 은, 광산과 사탕수수 같은 대농장을 운영하기 시작을 해요. 가혹한 노동과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유럽인들은 면포와 무기 등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흑인 노예와 흑인들을 아프리카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들을 아메리카 대농장으로 보내버려가지고요.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금, 은 광산에서 원주민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금과 은 광산에서 일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하다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데리고 와. 아메리카로.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못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라인이란 얘기죠. 유럽인들은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아메리카 은, 담배, 설탕 등을 유럽에 가져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무역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교과서 넘겨보시면 125페이지 보시면 삼각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무역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서로 어떻게 무역을 하고 있는지 보이실까요? 유럽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 일단 유럽과 아시아는 직접적으로 교역합니다. 이제는 여기 중간을 거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유럽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모직물 같은 거를 보내고 소, 돼지 이런 거 보내고 아메리카에서 열심히 은 같은 거, 금 같은 광산에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걸 많이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죠. 사탕수수가 설탕이랑 비슷한 거니까 가져와요. 근데 웬걸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많이 죽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아메리카에 보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삼각무역입니다. 세 나라가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역이 아니라 거의 탈취죠, 탈취. 자, 한편 유럽에서는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불러요. 이에 따라 상공업과 금융업도 크게 발달하였고요. 주식회사 같은 근대적인 기업도 생겼어요. 이는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상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흐의 작품으로 보는 시나로 개척 이후의 변화 보겠습니다. 시나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자, 옥수수와 같은 새로운 농작물이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유럽인들은 처음에 감자, 옥수수를 가축의 사료로 재배하였지만 이후에 감자와 옥수수가 경작이 쉽고 수확력이 많은 점으로 알려지면서 구황작물로서,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작물로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이 구황작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포토시 은광의 비극 같이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포토시 은광의 비극. 남아메리카의 포토시 은광에서는요, 굉장히 은이 많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은이 많이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생활을 풍요롭게 했지만요. 그 이면은요. 매일 광산에서 혹사당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둘러싸고 1550년 에스파냐의 바야돌리드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논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역사소설 바야돌리드 논쟁의 한 구절을 통해서 당시 원주민들의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포카혼타스라고 여러분 디즈니 아세요? 혹시 포카혼타스? 네, 포카혼타스 디즈니 자체가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유럽인들이 금을 캐러 등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한번 포카혼타스를 시간이 되시면 보시길 바래요. 원주민들은 초기부터 금광과 은광에 대거 투입이 되어 거기서 수천 명씩 죽어나갔어요. 오늘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는 그 어둡고 축축한 광산들은 지옥보다 못합니다. 시체를 노리고 갱구 위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너무 많아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야돌리드 논쟁. 이거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시 은광은요, 대표적인 은광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메리카의 비극. 여기 지금 아스텍 문명하고 잉카 문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스텍 문명은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곳,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쪽 지역에서 지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당시 아메리카에는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 등의 독자적인 문명을 이룬 원주민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겠죠. 마추픽추 대표적인 잉카 문명의 건축술입니다. 자, 아메리카 문명이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신나로 개척 이후에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요,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외우세요. 코르테스와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은 광산과 대농장 등에 속사당했어요. 또한 유럽인들을 통해 전해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황열병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90%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하죠. 정말 참혹합니다. 자, 아프리카의 비극 보겠습니다. 흑인 노예의 이동.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90% 이상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유럽 상인들은 아메리카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요. 성비가 불균형하고요. 성비 불균형이면 남자가 여자보다 급격하게 적다는 얘기죠. 여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자, 부족 간의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 선박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눕혀가지고 아메리카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진짜 못된 거죠, 유럽이. 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노동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요, 사탕수수, 목화, 커피 등의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투입이 돼요. 그래서 강제노역에 시달리죠. 굉장히 참혹한 겁니다. 신항로 개척 자체가요,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엔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